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식품위생학 세 번째 챕터 식품과 감염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과 그럼 식중독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비교.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감염병이랑 식중독이랑 둘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사람에게서 식품을 통해서 식품을 매개로 사람한테 올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를 굳이 분류해 놨어요. 차이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물식품이 경구감염병의 경우 감염원으로 운반 매체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식품이 운반 매체가 되어 단순히 여기 안에서 증식을 해서 전파가 되는 게 아니라 옮겨서 사람에게 그 균체가 감염이 되는 게 감염병이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얘가 운반 매체도 되지만 증식 매체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말은요, 이 식품 자체가 바로 뭐가 돼요? 이 미생물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매트릭스가 집이야, 밥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증식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경구감염병의 경우 동력이 강해서 소량의 균이 있어도 감염이 된다 했는데 얘는 다량의 균이 있어야지 감염이 된다 라고 합니다. 식품에 소량이 들어왔어요. 소량의 어떠한 식품에 소량의 균이 감염이 됐어요. 접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감염병에 걸리는 균일 경우엔 내가 이것만 먹어도 바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식중독균 가지고는 이거 한 마리 감염된 거 가지고는 병원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얘는 다량 증식해서 다량의 균을 먹어야지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뭘까요? 얘는 동력이 약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동력이 약하니까 하나만 먹어서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거고, 얘는 동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작게 먹어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서 얘는 감염이 돼서 운반만 돼서 이 한 마리만 있는 걸 내가 먹어도 바로 감염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식중독 같은 경우는 하나만 들어온 걸 먹은 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증식 매체로 작용을 했을 때 사람한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면역이 가능합니다. 역작용이 가능해요. 그 말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식중독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얘는 면역작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소량만 가지고도 증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서 다시 또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해요. 하지만 얘가 배출을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이 감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증식해야지, 나는 많이 섭취해야지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종말 감염입니다. 그 말은요, 얘가 막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코비드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침으로 아니면 만지는 걸로 여러 가지 매체로 감염이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중독은 그렇게 전파되지 않아요. 그렇게 전파된 소량의 균 가지고는 내가 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식품을 통해서 증식이 된 그 많은 양을 섭취해야지 발생하는 것이 식중독입니다. 자, 하지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살모넬라로 걸리는 타이피 이렇게 균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같은 살모넬라 아닌데 안에서도 어떤 거는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동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균주의 이름을 꼭 기억하고 차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감염병과 식중독의
차이였고요. 우리 그러면은 식중독의 종류를 하나하나 본 것처럼 감염병에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하나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